자, 첫 번째 경기 이제 팀 K리그 대 유캐스. 일단 뭐 팀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 동안 이제 좋은 활약을 좀 선보인 선수들 위주로 이제 구성한 팀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이제 K리그 1 올스타 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이제 참여하게 된 좀 선수들 좀 봤을 때는 일단 이제 뭐 전진우 선수, 이제 이동경 선수, 뭐 조현우 선수, 이제 박진섭 선수 등이 이제 좀 참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용병에서는 뭐 이제 세징야, 뭐 와사니, 이제 오베르다, 뭐 이제 보야니치 등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상 뭐 이제 이번 시즌 도 좀 좋은 활약을 좀 보였던 그런 좀 선수들 위주로 이제 구성된 그런 좀 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올스타 팀이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캐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이적 시장에서 영입하려던 선수들을 거의 다 이제 놓치면서 이제 좀 최악의 이적 시장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주앙 페드로는 놓쳤고, 그리고 이제 은베모, 이제 쿠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부 다 이제 맨유로 갔죠. 네. 그리고 이제 에크테케, 그리고 뭐 트랩포드, 뭐 델랍 등 이제 영입하려던 선수를 죄다 지금 경쟁 팀들한테 이제 뺏겼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현재 뭐 유캐슬의 그런 좀 영입명을 좀 봤을 때는 그나마 이제 측정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엘랑가 정도가 유력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지금 뭐 돈은 좀 많지만 그런 지금 돈을 영입하는데 잘 좀 쓰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영입한 선수도 이제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이적 시장 행보가 많이 안 좋은 그런 좀 현재 좀 유캐슬이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네. 자, 게다가 이제 이삭이 지금 언해필을 좀 띄우면서 더 골치가 아파졌고,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이삭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로 이제 이적을 좀 요청하면서 지금 팀을 좀 떠날 마음이 지금 큰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게다가 이제 이번 좀 투어에는 또 불참한 거죠, 이삭이기 때문에 지금 뭐 유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삭이 없는 상태로 경기를 좀 뛴다라는 점까지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유캐슬이 이제 지난 시즌 극적으로 좀 챔스에 좀 진출하긴 했는데 그런 좀 챔스 좀 진출에 위해서는 영입이 좀 시원찮은 그런 좀 상황이다라고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한번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도 이제 이런 뭐 유캐슬의 그런 안 좋은 이적 시장 행보와는 별개로 지금 뭐 K리그 뭐 올스타 팀보다는 전력 면에서는 많이 좀 우세하기 때문에 그런 좀 체급차를 좀 앞세워 이제 유캐슬이 더 이제 유리하게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봐요. 네. 자, 게다가 이제 뭐 팀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선수들이 좀 합을 뭐 지금 거의 뭐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좀 경기를 좀 뛰기 때문에 기존에 계속해서 이제 합을 맞췄던 그저 유캐슬에 비해서는 조직력 면에서도 많이 이제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조직력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좀 클 수 있는 그런 좀 두 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게다가 이제 최근 매번 이제 뭐 K리그 올스타 팀과 유럽 팀들이 좀 맞붙었을 때마다 이제 대체로 좀 템포 빠르면서 난타전 양상으로 이제 줄곧 좀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두 팀 다 이제 치고 받으면서 난타전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뭐 유캐슬 같은 경우에는 공격 템포가 좀 빠르면서 이제 전개가 좀 좋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특성이 이번 경기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확실히 뭐 유캐슬의 뭐 이적 시장 좀 행보가 안 좋고, 게다가 이제 이삭까지 좀 언해필을 좀 띄우면서 현재 뭐 이삭이 지금 이제 뭐 출전을 좀 안 하는 좀 상태긴 하지만 그럼에도 확실히 이제 뭐 팀 K리그보다는 유캐슬의 좀 전력이 훨씬 더 우세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뭐 전력이나 뭐 경기력 면에서도 더 이제 기대치가 좀 높기 때문에 이 경기가 뭐 이벤트 전이라는 점을 좀 고려해도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유캐슬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렸을 때 그래도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건 뉴캐슬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근데 이거는 뭐 4.5라고 해도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이런 뭐 이제 K리그 팀 이제 뭐 K리그 이제 올스타 팀이 이제 경기를 좀 치를 때마다 매번 이제 좀 양 팀 다 뭐 수비 없이 경기를 좀 치르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약간 이런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 역시 이제 두 팀 다 뭐 수비보다는 공격이 더 좀 치중하는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4.5라고 해도 언더를 좀 보기는 많이 좀 어려운 매치업이다 보니까 이런 점 고렸을 때는 4.5씩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죠. 그래서 뭐 사실상 뭐 이제
느바 뭐 올스타 정도가 약간 좀 비슷한 약간 좀 식의 좀 경기로 이어질 것 같다라고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점수가 좀 많이 나는 것처럼. 자,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해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햄 대 에버튼. 자, 참고로 이 경기는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좀 치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경기가 좀 치러지기 때문에 이제 양 팀한테 있어서는 원정 경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이제 웨인 같은 경우에는 서머빌 그리고 이제 에스더 알바레스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브랜스 베이트 그리고 이제 타코스키가 이제 결장 중이에요. 자, 보면서 어느 정도 지금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그쪽 에버튼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웨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짜배기 유망주인 이제 엘 하지 이제 마릭 디우프를 좀 영입하면서 이제 수비를 좀 보강했고, 그리고 이제 큰 부상을 당해 이제 장기 결장 중인 이제 안토니오와 이제 쿠두스는 좀 팀을 좀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쿠두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트넘으로 이적한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아리 그리고 이제 알카라스 등을 좀 영입했고, 그리고 이제 칼버트 로인 그리고 두쿠레 이제 애슐리 영 등이 좀 팀을 좀 떠났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주축 선수들과 좀 더불어 이제 그 외에 좀 여러 선수들이 이제 좀 팀을 좀 떠났기 때문에 지금 뭐 뎁스는 많이 얇은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의 약간 좀 이적 시장이 이적 시장에서 이제 에버튼이 어떤 좀 활동을 좀 보일지도 약간 좀 관전 포인트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그 좀 이적 시장 행보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에버튼이 직전 친선 경기에서 본머스 상대로 3대0 대패를 좀 당했었고,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에버튼의 공수 밸런스가 크게 이제 무너진 거와 더불어 이제 여전히 이제 선수들의 좀 경기 감각이 좀 올라오지 않으면서 이제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최근에 에버튼이 좀 치른 좀 친선 경기들을 좀 봤을 때 죄다 이제 경기 감각이 좀 떨어진 모습을 좀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선 경기를 총 3번 치렀는데 그 3번 중 지금 단 한 경기도 이제 이긴 경기가 좀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친선 경기다 보니까 뭐 크게 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아무래도 이제 이기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 내용도 썩 좋지 못하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현재 좀 에버튼의 그런 좀 경기력에 대한 기대치는 많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뭐 에버튼의 좀 중원 장악력이 이제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웨임 상대로 이제 에버튼이 중원을 좀 장악하기는 많이 좀 버거울 것으로 보고, 그리고 되려 이제 웨임 상대로 이제 에버튼이 좀 중원 싸움에서 좀 밀려서 이제 끌려다닐 가능성이 더 좀 높다고도 보여집니다. 네, 좀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 또 주도권을 좀 가지면서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할 팀은 좀 웨임이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좀 에버튼의 그런 저조한 경기력, 그리고 비교적 뭐 전력 누수가 좀 큰 점, 이제 그리고 뭐 얇은 뎁스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현재 뭐 에버튼의 상황이 많이 좀 안 좋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팀의 좀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1승 2무로 이제 웨임이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서 이제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뭐 웨임이 그런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웨스트햄 승쪽 보도록 할게요. 네, 웨스트햄이 역배를 받다 보니까 프랜스 쪽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웨스트햄 프랜스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유 대 이제 본머스. 자, 일단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나 윌선마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큰 그런 좀 맨유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게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영입한 이제 은베모 같은 경우에는 다음 경기 이제 에버튼전부터 이제 출전이 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너 그리고 크리스티 그리고 리스쿡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뭐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냐 그리고 이제 은베모를 좀 영입하면서 포워드진을 크게 강화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레시포드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로 이제 임대를 보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좀 굵직한 좀 영입권 및 그런 이제 좀 임대권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쿠냐와 이제 은메모를 좀 영입했다 보니까 아모린 감독 이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만족할 만한 영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두 선수 다 이제 기동성이 굉장히 좀 뛰어나면서도 이제 뭐 아우린 감독의 그런 좀 빠른 좀 템포를 좀 끌고 가서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하는 식과는 굉장히 좀 맞는 그 성향이 좀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선수들을 좀 잘 좀 활용해서 오히려 좀 좋은 화력을 좀 기대해볼 만한 그 좀 맨유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제 쿠냐와 이제 은베모가 이제 맨유에서 좀 뛴다고 하면은 이제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는 잘 좀 녹아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이번 시즌 좀 공격 쪽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감이 큰 그좀 맨유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보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퍼인 페트로비치를 좀 비롯해 뭐 트리페르 그리고 이제 크루피를 좀 영입을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팀 내 핵심 수비수였던 이제 하위선과 이제 케르케즈가 좀 떠나면서 되려 지금 타격이 더 큰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팀 내 이제 핵심 수비수 2명이 좀 떠났다 보니까 이제 본머스의 그런 수비진이 많이 좀 약해졌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과 좀 비교했을 때 이제 전력도 더 약해진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추가로 이제 좀 주축 선수들이 좀 결장도 어느 정도 있는 좀 본머스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즌 좀 전력보다는 많이 좀 약해진 상태에서 친선 경기를 치른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이제 맨유가 이번 경기에서 이제 은베모가 이제 출전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쿠냐가 좀 들어오면서 이제 기동성이 더 좋아진 그런 좀 맨유다 보니까 이런 그래도 맨유가 본머스의 좀 수비진을 어느 정도 잘 공략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본머스 역시 지금 수비는 많이 약해졌지만 이제 공격은 여전히 좀 좋기 때문에 맨유 상대로 이제 충분히 좀 공격에서 이제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본다고 하면은 뭐 이 경기는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좀 흘러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자, 물론 이제 본머스가 직전 경기 이제 에버튼 상대로 이제 3대0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공수 방면에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지금 에버튼보다는 맨유의 그런 좀 템포가 좀 빠르면서 이제 공격이 더 날카롭기 때문에 이런 맨유 상대로도 본머스가 클린시트를 좀 기록하기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본머스의 핵심 수비진들의 이탈이 이제 크게 좀 느껴지지 않을까도 이제 싶습니다. 그러다 확실히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맨유가 좀 더 약간 좀 본머스의 그런 좀 헐거운 좀 수비를 좀 잘 좀 공략해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맨유 사이드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 맨유 승 쪽 보는 경기. 네, 어느만을 본다고 하면은 네, 오바 보도록 할게요. 맨유 승에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친선 경기는 다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경기. 자, 파나티나이코스 대 이제 레인저스. 자, 이거는 이제 챔스 예선 이제 2라운드 이제 2차전 경기입니다. 자, 파나티나이코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1차전 같은 경우에는 레인저스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레인저스가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점의 여유로운 좀 리드를 아는 채 이제 2차전을 좀 치르게 된 그죠 레인저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더 급한 쪽은 지금 파나티나이코스다라고도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일단 뭐 파나티나이코스가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큰 만큼 이제 원정에서는 경기력 좀 많이 저조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원정과 달리 이제 홈에서는 경기력이 좀 좋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파나티나이코스가 이제 어느 정도 홈 어드밴티지를 잘 활용할 것으로 이제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파나티나이코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2점 차 이상으로 이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좀 공세를 좀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리드만 지키면은 이제 다음 라운드에 좀 진출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1차전보다는 라인을 좀 내려서 더 안정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파나티나이코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홈 이점을 좀 잘 활용해 더 좀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에 좀 나설 수 있고, 그리고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전보다는 이제 좀 더 소극적인 좀 플레이를 이제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그리스 원정에서 경기를 좀 치르는 거는 이제 어느 팀이든 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레인저스 역시 이제 1차전보다는 이제 어려운 경기가 이제 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1차전에서는 이제 레인저스가 이제 70% 이상의 좀 점유율을 좀 가져갔을 만큼 이제 경기 내용에서 많이 앞서는 좀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이제 비록 이제 친선 경기이긴 하지만 이제 최근 뭐 파나티나이코스가 홈에서는 대체로 좀 저조한 득점력을 좀 보이며 이제 결과를 좀 못 내, 많이 좀 부진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생각보다는 이제 파나티나이코스가 홈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한번 예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뭐 현재 좀 파나티나이코스의 그런 좀 정배 사이드를 좀 보기는 그리 좀 배당 대비 좀 메리트는 좀 없다 보니까 저는 뭐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차라리 뭐 배당 대비 레인저스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를 레인저스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인저스 프랜승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잘츠부르크 대 이제 브락. 자,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드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브랑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최선의 좀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는 거저 브란이다 라고도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비록 뭐 클럽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클럽 월드컵 내에서 나름 좀 괜찮은 좀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는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이제 1차전에서는 불안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4대1 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3점의 리드를 좀 가진 채 이제 홈에서 경기를 좀 치르기 때문에 사실상 뭐 다음 라운드 진출이 지금 기정사실화된 그 잘츠부르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브랑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경기에서 압박을 더더욱 좀 강하게 가져갈 수 있지만 그런 뭐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보인다고 해도 대량 득점을 해 이제 3점의 그 열세를 좀 극복하기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고, 되려 이제 불안이 좀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다가 공간을 좀 쉽게 허용하거나 후반으로 갈수록 좀 체력 저하로 인해 수비 조직력이 크게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되려 뭐 이 경기 역시 무제 불안의 좀 실점 위험이 더 좀 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약에 불안이 좀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은 불안의 그런 좀 수비 뒷공간 허용이 이제 더 많아질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잘츠부르크의 좀 침투 플레이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이제 불안이 뭐 더 뭐 아무래도 지금 3점 차 이상으로 이기는 거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뭐 초반부터 뭐 적극적인 좀 공세를 좀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게 뭐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되려 이제 뒷공간 이제 허용을 좀 자주 하면서 잘츠부르크한테 이제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좀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뭐 되려 이제 불안이 더 실점 위험이 클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도 이제 예상을 해봐요. 네. 좀. 자, 게다가 이제 현재 뭐 두 팀의 그 좀 뎁스에서도 좀 차이가 좀 크다고도 볼 수가 있죠. 네. 자, 물론 이제 잘츠부르크가 뭐 1차전처럼 뭐 템포를 뭐 빠르게 좀 가져갈 거다 이렇게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뭐 수비가 좀 허술한 좀 불안 상대로는 잘츠부르크가 그래도 이제 템포를 좀 그래도 좀 더 약간 좀 빠르게 좀 가져가는 쪽으로 좀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이제 불안 상대로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내면서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다음 라운드에 좀 진출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요 경기는 네, 뭐 크게 좀 코멘트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잘츠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츠부르크 승 쪽 보는 경기, 네, 1엔디 기준 마인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본다고 하면은 네,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잘츠부르크 승, 마인승의 3.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르베트 대 이제 풀제. 자, 세르베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젠 같은 경우에는 주전 키퍼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젠 홈에서 경기가 좀 치러졌는데, 이제 그 경기에서는 세르베트가 원정에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이변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1차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리뷰를 해보면은, 일단은 뭐 초반에 세르베트가 선취골을 좀 넣으면서 이제 리드를 좀 가져갔고, 그 이후에 이제 풀젠의 좀 공세를 좀 잘 좀 막아내면서 이제 1대0 신승을 좀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점에 좀 리드를 좀 아는 채 홈으로 돌아와 이제 경기를 좀 치르는 그런 좀 세르베트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상황은 이제 세르베트가 이제 훨씬 더 좋은 상태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보네요. 자, 물론 이제 세르베트가 이제 1차전에서 그것도 이제 풀젠 상대로 홈 풀젠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굉장히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막상 이제 1차전에서의 그런 경기 내용에서는 풀젠이 좀 많이 앞섰고, 그리고 이제 비록 이제 풀젠이 좀 득점은 못했지만 이제 더 위협적인 득점 기회도 좀 많이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이제 풀젠 입장에서는 많이 좀 아쉬울 만한 좀 결과였다고도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뭐 이제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풀젠이 1차전과 좀 마찬가지로 이제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가며 이제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 빠르게 좀 볼을 좀 탈취해 좀 전진을 하거나, 안 그러면 측면 전개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수도 이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세르베트 같은 경우는 뭐 1점의 리드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안정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세르베트가 이제 직접 뭐 리그 경기에서 이제 전반 10분도 안 돼서 이제 한 명이 좀 퇴장을 좀 당해 이제 빠르게 좀 수적 열세 좀 놓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 80분 넘게 경기를 좀 뛰었었기 때문에 보다 더 지금 에너지 소모가 이제 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확실히 좀 이제 직전 좀 리그 경기에서는 많이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좀 상황에 이제 직면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른 시간에 좀 한 명이 좀 퇴장을 당하면서 에너지 레벨에서도 많이 좀 이제 에너지 소모가 좀 컸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그런 좀 악영향이 이번 경기에도 이제 미칠 그런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에너지 레벨에서도 이제 풀젠이 더 이제 우세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도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번 2차전은 풀젠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싶고, 더 나아가 이제 다음 라운드 진출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보면 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랑이꼬님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랑이꼬님 이제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바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렸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이제 패키지를 좀 구매하셨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방송이 끝나고 이제 쪽지로 한번 이제 기간이랑 사항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이제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랑이꼬님. 자, 아무튼 네,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번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풀젠 승 쪽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 풀젠 승의 오바 쪽 보는 경기로 이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자, 일단은 이제 호주 FA컵 경기죠. 뉴캐슬 제츠 대 이제 애들레이드 유나이티드. 자, 그리고 이 경기는 참고로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좀 치러집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애들레이드의 그런 좀 상황이나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후반기에는 굉장히 좀 최악의 좀 행보를 좀 보였을 만큼 이제 기대감이 좀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뭐 애들레이드의 정배 사이드를 좀 보기는 많이 좀 리스크가 좀 큰 경기지 않나 좀 싶어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유캐스 제츠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츠 프랜스 쪽 보는 경기 3.5 기준 본다고 하면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츠 프랜스의 3.5 기준 오바.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리그 축구 한 경기 있죠. 보데글림트 대 이제 스트렘스 고스. 네, 이거는 네 보데글림트 이제 승. 그리고 이제 최소 핸디캡 기준이 이제 2점인데 2점 기준이라고 해도 이거는 마이너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이거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네, 기준점이 좀 4.5인데 솔직히 4.5는 좀 너무 좀 높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보데글림트가 뭐 노르웨이 리그 내에서는 이제 공수 밸런스가 좀 좋으면서 그래도 이제 안정적인 경기 운영도 곧잘 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렘스 고세가 만약에 득점을 좀 못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4.5 기준은 좀 너무 좀 높고 그리고 언더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스트렘스 고세가 이제 득점을 하기 좀 어렵다는 그런 전제 하에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